예전에 매일매일 갈비찜을 만들었고 4년 정도 했으니까 700~800번은 만들어봤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갈비찜 한번 하려면 정말 큰맘 먹어야 하죠. 핏물 빼는 데만 1시간, 그리고 갈비찜 부드럽게 하려면 한 2~3시간은 삶아야 되잖아요. 또 양념 졸이는데도 한 30~40분씩 걸려요. 깨어있는 시간이 한 반나절쯤이 갈비찜에 묶여버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갈비찜을 집에서는 절대 안 해먹는 요리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무려 1시간 만에 끝나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1시간 만에 부들부들한 갈비찜 만드는 법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꿀팁과 좋은 정보들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1시간 만에 뼈에서 고기가 타르르르 빠지는 갈비찜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거 딱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쿠팡에서 호주 청정우 2.3kg를 구매했습니다. 한우가 아니라 청정우를 구매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산 등갈비가 고기가 탱글탱글한 느낌이 더 있어서 호주산 냉동 찜갈비를 준비했는데요. 이 선택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한우보다는 호주산이나 뉴질랜드 찜갈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삶아야 돼요. 고기에 지방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도 1시간 내외를 왔다 갔다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찜갈비들은 이 뼈를 자르면서 톱으로 자르기 때문에 뼈가루도 있기 때문에 잘 헹궈줘야 되는데 핏물을 뺄 겸 해가지고 한번 헹궈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뼈갈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1시간 정도까지만 핏물을 빼주는 게 좋은데요. 1시간 이상 빼버리면 너무 핏물이 많이 빠져버려요. 근데 그 핏물이라는 게 비린내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감칠맛을 포함하고 있는 육즙이거든요. 다 빠지면 안 되고 1시간까지만 핏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통 놔두시고 그대로 갈비를 전체적으로 잠기게끔만 물을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소주를 한 컵만 이렇게 부어가지고 1시간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빼시고 물 뺀 거는 한 번씩 뼈가루를 다 씻은 다음에 체에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게 하나씩 깨끗하게 해가지고 냉동이었었는데 해동이 되면서 핏물이 빠져가지고 지금 좋아졌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이렇게 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얇은 것도 있단 말이야. 이걸 맞추기가 좀 힘들어. 그게 이제 한우는 조금 더 편차가 적은 것 같은데. 잘려 있는 것도. 예, 이게 뼈를 항상 중간에 놓고 자르려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2개가 들어가 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잘라주는 게 좋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좀 빼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갈비찜은 이렇게 물로 헹군 다음에도 받쳐두면 또 이렇게 핏물이 나오거든요. 이 핏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빼주고 물을 하고 소주 한 컵을 넣어가지고 물에 1시간 정도 핏물을 지금 뺀 상태고요. 가장 1번은 갈비를 삶아야죠. 갈비찜을 할 거니까. 근데 갈비찜 할 때 그냥 삶지 마시고 갈비가 삼킬 정도의 물만 좀 끓이시고요. 약간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담갔다가 뺀다라는 느낌으로 삶아주는 게 좋거든요. 갈비찜 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갈비를 좀 삶기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갈비찜을 갈비 탕처럼 끓이면서 위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고 2.3kg니까 물을 3리터 정도 받아가지고 끓이면 되겠네요. 뒤에서 끓일 건데 여기다도 지금 소주를 한 컵 정도 더 넣어가지고 같이 끓이겠습니다. 우선 물 끓여 놓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집에서 하실 때 이거 후드 꼭 키셔야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5, 6인분 정도 끓일 때는 7리터 저압 냄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이 너무 많고 우리 가족이 1, 2인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4리터 냄비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1, 2인 가족들이시면 손님이 집에 찾아오실 일이 없으시면 이런 11리터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4리터와 7리터까지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가족이 3, 4인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조림이나 장조림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금방 끝내실 수 있고 국이라든가 찌개는 7리터로 하실 수 있고 오늘처럼 갈비찜이라든지 닭볶음탕 같은 거 넉넉하게 하실 때는 이런 11리터가 좋으니까 큰 용량들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함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더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의 설명글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 마지막 공동구매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비찜이라서 손질할 게 꽤 돼요. 감자도 있고 당근도 있고 양파도 있고 세척 좀 먼저 할게요. 갈비찜 하실 때 집에서 좀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때 소비해 보시면 됩니다. 갈비찜도 냉장고 처리할 때 좋아요. 전체적인 손질하는 걸로 보면은 손이 좀 많이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 한번 해 놓으시면 가족들이라든지 뭐 친한 지인분들에게 선물했을 때 아니면 차려줬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메뉴잖아요. 이 갈비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매일매일 갈비찜을 만들었고 한 4년 정도 했으니까 700~800번은 만들어 봤다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뉴질랜드 갈비랑 그 호주 갈비랑 섞었었는데 뭐 가격 때문에 그랬고요. 재료 깨끗하게 물로 다 손질만 좀 해주시고 갈비찜은 포인트 몇 가지 말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갈비찜 할 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7, 800번 끓여서 보다가 보니까 뭐 엄청나게 간을 딱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간을 또 아예 안 맞추는 건 또 아니지만은, 갈비찜을 할 때는 껍질을 되도록이면 넣고 싶지만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껍질을 안 먹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거를 껍질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껍질을 좀 벗겨서 사용하겠습니다. 되도록 물에 조금이라도 담겨줄 수 있는 통에다가 담아주시고, 갈비찜 저도 이렇게 한번 하면 맛있는 건 아는데 귀찮아가지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오늘 무는 공짜로 얻어왔어요. 마트에서. 올동무 마지막인데, 제주도 올동무 약간 좀 말랑말랑해져가지고 판매용으로는 좀 그렇다고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녹색 부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 같은 경우도 껍질을 다 벗겨서 쓸 거예요. 오늘은 깨끗하게 품이 들어가는 갈비찜으로. 평상시에는 제가 원하는 요리는 아니죠. 저는 평상시에는 좀 포근한 요리 좋아하는 편인데. 무도 준비됐고, 지금 이쪽에는 갈비 삶을 물 끓고 있습니다. 갈비야 어차피 끓이고 양념하고 졸이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쉬운 것 같아 보이는데, 고구마도 감자만 넣으면 고구마파는 슬퍼하니까 좀 안 좋아졌는데, 안 좋아진 것만 조금 잘라버리고, 감자만 넣어서 하면은 그날 먹은 사람은 나는 고구마가 좋은데 하는 사람이 꼭 생겨요. 그런 섭섭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2개 다 넣습니다. 고구마랑 감자는 둘 다 그냥 실온에 놔둬버리면 검어지니까 꼭 물을 담아가지고 전부 다 뺄게 해가지고 담가 놓으시면 돼요. 감자는 5개인데 오늘 5개 다 쓸 겁니다. 오늘은 솔직히 별다른 건 없고 저압 냄비를 사용해서 좀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구마 다 했고 정리 한번 하고 올게요. 이걸 바로바로 해놓지 않으면 계속 쌓이니까 바로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하는 게 가장 빠르다. 정리는 나중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 들어갈 재료는 이제 어느 정도 됐고, 갈비에는 배가 들어가줘야죠. 갈아가지고. 웬만하면은 설탕 안 쓸 거라서 있으면 넣어주면 좋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과당은 그래도 설탕보다 훨씬 좋으니까.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필러 쓸 일이 많네요. 필러만 쓰고 있네. 배는 어차피 갈 거니까 바로 잘라가지고 잘 갈리게. 자, 님자에 가득 넣고, 지금 뭐 갈 건 아니라서 우선 놔두시고, 나머지 애들을 이제 손질을 해야죠. 우선 물을 끓으니까 갈비를 살짝 넣어가지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칠 겁니다. 3, 4분 정도만 겉이 코팅이 되고 약간 날아가게끔. 오늘은 딱히 뭘 나누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야채는 좀 웬만하면 한 번에 할게요. 삶으면서 너무 두께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중간에 칼집을 좀 내주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삶을 때 좋아요. 너무 두꺼운 애들은 나중에 얘만 혼자 안 익으니까 중간에 좀 칼집 내주는 게 좋아요. 간혹가다 엄청 큰 애들이 한 번씩 있어요. 알텐바흐 칼 잘 되니까 그냥 썰리는, 이거 진짜 이걸 보여드리면서 썰어야 되는데 혼자만 보고 있네. 여건상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몰래 하겠습니다. 3, 4분 삶았으니까 이제 불 꺼버리고 물을 뺄게요. 그리고 찬물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헹구시는 게 좋고, 두꺼운 거가 좀 있으면 이때 다시 한번 손을 좀 봐주는 것도 팁이겠죠. 자, 됐어요. 네. 다시 2번 헹궜고, 갈비를 이제 냄비에 넣으시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니까 좀 내려놓을게요. 자, 냄비 놔두시고 여기에 물을 충분히 부어주셔야 되는데, 갈비탕이 아니라 갈비찜을 할 거라서 갈비가 잠길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알텐바흐 저압 냄비에는 여기에 리터가 있기 때문에 리터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은 호주산 갈비찜용 갈비 2.3kg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5리터라고 적힌 것까지만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충분해 보여요. 삶을 때 중요한 거, 이렇게 작은 통을 사도 1년 넘게 쓴다는 월계수잎을 2장 넣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소주 다시 1컵, 그리고 소주만 넣을 게 아니라 미림도, 미림의 당분이 단백질을 부숴줄 거니까 미림은 2컵 이대로 삶아주면 됩니다. 이대로 뒤에 삶겠습니다. 재료 준비가 한참 남았죠. 우선 검어지는 것부터. 고구마 너무 작지 않게 자르는 게 좋죠. 너무 작으면 식감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사선으로 잘라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에 가깝죠. 이게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고구마가 2개로 나눠서 물에 담가놔야겠네요. 물에 담가놔야지 전분도 빠지고 안 까매지니까. 이제 두 번째로 꺼매지는 게 감자.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항상 직각으로 자르지 마시고 사선으로 자르는 걸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질감이 되니까. 무가 바람 먹었구나. 공짜로 얻어서 좋아했더니 바람을 먹었네요. 살짝 무가 바람 먹으면은 식감이 안 좋아요. 맛도 없고. 이렇게 지금 안쪽에가 바람이 먹었어요. 어쩐지. 근데 뭐 이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제 써야죠. 그래도 뭐 이렇든 저렇든 제주도 무라서 이런 고난을 해치고 맛있는 맛을 줄 겁니다. 무는 자연스럽게 자르면 오히려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정관념인가? 저도 무는 그냥 이렇게 자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다른 것들은 안 그러는데,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두시고. 당근은 오늘 제가 갈비찜을 한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갑자기 하트로 잘라달래요. 제가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몇 개만 좀 잘라보세요. 몇 개만. 다는 그렇게 자르지 않을 거고, 저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하트 자를 때 하는 법. 슬라이스입니다. 그리고 사각을 좀 잘라야 돼요. 이런 하트 같은 거를 하면 로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또 엄청 뭐 잘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기억이 나야 되는데. 여기를 잘랐었고 예전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20년 됐거든요, 이거 해본 지가. 조금 못생기긴 했는데 얼추 나오면 되니까. 좀 못생기긴 했는데 예전에는 잘했는데. 하트 같나요? 하트 뿅? 자, 오늘은 하트를 3개를 넣을 텐데 뭐 엄청 이쁘지 않습니다. 3개만 넣고 보세요. 하트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요렇게 나온다니까. 요렇게 이걸 넣으면은 또 이거 다 안 이뻐지잖아요. 그러니까 하트 같은 걸 하면 이런 것들은 갈아가지고 볶음밥용으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양배추도 이게 칼이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칼 가지고도 연습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칼 방향에 힘을 줬을 때 이렇게 당근 같은 게 그냥 통통통 잘리는지도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당근이 있어요. 당근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꼭다리 자르고. 셰프 나이프입니다, 이번에는. 셰프 나이프도 이렇게 슬경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주고 칼질을 하면 당근 같은 것도 이렇게 손쉽게 잘리죠. 쪽파는 한 봉을 다 써야지 맛있으니까.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대파보다는 쪽파향을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쪽파는 3cm 정도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꽈리고추. 꽈리고추는 매운 것보다 향이 좋은 것 같아요. 꽈리고추를 이거 다 넣을 거예요, 좋아하니까. 이거 다 넣어봐야 얼마 안 됩니다. 남기면 딱히 쓸 데도 없어가지고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때는 가니쉬 하는 거지. 확실히 갈비찜은 한번 했을 때 1, 2인분 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잡채도 그렇고 이런 요리들은 나를 위한 요리라기보다는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요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도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한번 헹궈야 되니까. 꽈리고추나 이런 거 헹구실 때도 조금 더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물에 담궈 놓으셔도 되고, 저는 농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물로 다 씻겨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너무 심하게는 안 하니까요. 그냥 이대로 넣어도 되는데, 이 사선으로 칼집 하나만 넣어주면, 아이고 칼이 무겁다 이거는. 꽈리고추 굳이 자르는데 이 칼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칼집 하나 낼 때는 이렇게 작은 나이프로 하시는 게 손목에 물이 안 가고 좋겠죠. 지금 갈비가 팔팔 끓고 있네요. 중불로 줄입니다. 계속 강불일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 강불로 하면은 수분만 날아가고 에너지만 많이 소비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면 삶을 때라든지 어떤 걸 끓일 때 물이 한번 끓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100도시잖아요. 중약불로나 중불로만 유지를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 잘랐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뭘 하나 준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채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하나 준비 안 한 게 있거든요. 정답! 맞죠, 마늘이죠. 마늘이 있어야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마늘의 민족이잖아요. 꼭지 따시고. 마늘은 통째로 안 넣을 거예요. 이거는 맛을 내는 용도로만 넣을 거라서 헹구기만 하셔가지고, 아까 배 잘라놨던 거 통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양념으로 같이 갈 겁니다. 도마 이제 다 썼으니까 정리하고.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네요. 재료는 이제 다 잘랐고요. 양파 안 잘랐네.
깍둑 썰기. 양파는 금방 자르니까. 슉. 오늘 갈비는 호주산이라서 한우보다는 조금 더 삶아야 되는데 저압 냄비니까 그나마 적게 삶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뉴질랜드 거랑 쓸 때는 그때 기본으로 3시간을 삶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3시간까지는 아니겠죠? 이제 갈비찜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고기가 얼마나 잘 됐는지. 한우 같은 경우는 지방이 좀 많이 끼어있는 편이라서 조금 덜 해도 되고, 대신에 이제 지방이 좀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샀던 거는 호주산인데 호주산이 갈비찜을 했을 때 더 탱탱합니다. 씹는 맛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주산 쓴 건데 마늘하고 이제 갈아야죠. 오랜만에 등장하는 닌자네요. 미림을 1컵 정도 넣고, 고기 확인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짠!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제 두꺼운 고기를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두껍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인가 먹어볼게요. 제가 양념을 지금 넣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좀 잘라가지고. 이제 얼마나 됐지? 시간이? 1시간 조금 한 50분 됐나? 1시간 조금 넘었어요. 지금 씹히는데요. 솔직히 아직 좀 질겨요. 아예 부드럽진 않아요. 여기서 아예 다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이제 조금 걷어내고 1리터를 빼고 물을 넣어주시고 무에 있는 맛을 먼저 뽑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끓으세요. 저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맛이 나와야 양념을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양념을 좀 만들어 볼까요? 오늘 양이 좀 많으니까 컵으로도 좀 알려드리면서 그람도 알려드릴게요. 컵 양을 한번 봐볼게요. 제가 오케이 250cc예요. 이 한 컵이 일반 종이컵도 250cc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컵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조간장 701 넣을 거예요. 자 250cc고 그람으로도 283g 정도 나왔습니다. 2컵 정도 넣어야겠죠. 2컵 넣고 그람으로는 567g 나왔어요. 567g. 여기에다가 미림도 한 컵, 267g 똑같아요. 알룰로스 3분의 2컵, 206g. 그리고 참기름도 잔으로 그냥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30g. 연두 매콤한 맛 3분의 1 정도 넣었어요. 3분의 1. 70g입니다. 정확하게 70g. 여기에 이제 갈아놓은 거 배하고 마늘 그리고 미림이죠. 갈비찜 양념이 막 엄청나게 맛있다기보다는 고기에서 나오는 그 육수에다가 간장하고 약간 단맛 베이스 넣어주고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하는 거죠. 조금만. 그리고 이제 양념을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 맛이 좀 떨어지거나 모자라면 액젓을 조금 넣거든요. 자 이제 고기를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자 이제 무에서 어느 정도 나왔겠죠. 무가 아주 살캉거리게 말랑거리진 않지만 이제 좀 나왔을 거니까 여기에 이제 고구마, 감자 다 넣으시고, 고구마, 감자 같은 경우도 드시고 싶으신 만큼 충분히 넣으셔도 돼요. 정해져 있는 양은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단맛이 고구마에서 좀 나올 거고 전분기가 감자에서 좀 나올 거고, 여기에 이제 하트 당근까지 다 넣겠습니다. 하트 당근 3개까지 넣고 애들이 끓어오를 때까지만 한 솥이다, 한 솥 진짜. 여기에 조금 국물이 부족하죠. 이럴 때 양념을 다 넣진 않고요. 양념을 잘 저어가지고 잠길 정도까지만, 다 안 넣을 거예요. 잠길 정도까지만 넣어가지고 또 끓일 거예요. 한 번에 다 넣어버리면 넘칠 수 있으니까 하나 갈비찜 같은 거 할 때는 넘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넣고 좀 팔팔 끓어라 해가지고 놔둬주시고, 이제 자주 열어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익을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니까 또 뒤에서 하겠습니다. 야, 지금 이 갈비찜 무게를 딱 들어봤는데 참 그 행복해지는 무게 있죠. 몇 끼를 먹을 거고 내가 다 못 먹으니까 주위분한테 나누면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나눌 수 있나라는 그런 좀 따뜻한 감정도 들어요. 여러분 오늘 소고기에서 나온 고기 육수 남겨놨잖아요. 그대로 놔두셨다가 제 레시피 중에 떡국 레시피 있잖아요. 그 떡국 레시피에 사골 대신에 이걸로 넣으셔도 됩니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만둣국 같은 거 끓여 드실 때 이걸로 끓여 드셔도 되고, 무만 잘라 넣어가지고 끓이셔도 되게 푹 진하게 끓인 소고기 묵국이 되는 거니까 이 육수도 버리지 말고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양파도 좀 넣고 오겠습니다. 양파에서 단맛이 나와야 되니까. 불이 좀 약해요. 여기가 남아있는 게 꽈리고추랑 쪽파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향을 좀 내고 추가적인 맛을 내는 것들만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금방 끓을 거예요. 이제 추가 움직이죠. 끓어. 이렇게 팔팔 좀 끓어야 그 안에서 단맛이 좀 우러나오는데 보글보글. 아, 맛있겠는데. 이런 갈비 양념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두시고 냉동해서 드셔도 되니까 이거 해가지고 불고기에 드셔도 되고 그냥 LA 갈비 재가지고 구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레시피 중에 한우 야끼니쿠 레시피 있잖아요. 그 레시피도 이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야끼니쿠 할 때는 굴소스를 한 숟갈 정도 넣어가지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자, 뚜껑을 한번 이제 열고 아주 팔팔 끓고 있으니까 간을 한번 봐야 되니까. 아, 맛있어요. 좀 싱거워요. 육수를 좀 더 넣고 액젓을 저는 2숟가락 정도, 그리고 여기에 이건 없으신 분들 안 넣으셔도 됩니다. 버섯분말이에요. 2숟가락 넣겠습니다. 그리고 후추, 갈비찜에는 후추가 이런 순후추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취향껏 넣으시고 고구마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 다 익었네. 감자는 다 익었네. 빨리 익었네 생각보다. 아우, 짭조름하니 너무 맛있다. 이제 그러면 고추까지 넣으시고 이제 한 번만 또 끓일게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간은 다 맞춰졌습니다. 녹진한 국물로 먹고 싶으면 뚜껑을 열고 좀 졸이면 되는 거고, 밥 비벼 먹으면서 먹고 싶으면 지금처럼 국물 있는 채로 먹으면 되는 거고. 고추를 넣고 이제 2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쪽파까지 들어갑니다. 네, 주인공이 올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외지에서 오래 일했네요, 혼자. 주인공이 안쪽을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기는 다 뜯어지거든요. 고기가 완벽하게 이제 좀 익으려면은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호주산이라서.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떠서 이렇게 분리가 잘 되죠. 뼈는 안녕. 결을 잘라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념 맛있어요.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감칠맛이 가득 배있습니다. 가득. 야, 소고기 맛있네. 호주산 같은 경우는 고기가 진짜 이렇게 맛있거든요. 근데 한우보다는 2배 이상 삶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일반 냄비로 삶게 됐을 때는 최소 3시간 정도를 삶은 다음에 육수를 넣고 1시간 정도는 끓여야 되니까 총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 반쯤인데도 엄청나게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씹었을 때 전혀 거부감 없이 정말 잘 씹힙니다. 간도 충분히 잘 들었고 20분만 끓이면 완벽하게 맛있는 갈비찜 될 것 같아요. 쪽파까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 기호대로 페페론치노를 좀 넣으셔서 드셔도 맛있고요. 그래도 간은 보라고 해야 되니까. 저희 피디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간은 봐야지. 자, 갈비야 나와라. 피디님 간 한번 보시게요. 냄새가 집에서 이 정도까지 하려면 진짜 반나절은 해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 호주산은 훨씬 많이 가요. 고기가 더 질겨요. 훨씬 질겨. 질긴 거 제외하고는 이게 더 담백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너무 질기니까 진짜 곰탕 국물처럼 한 6시간 정도 푹 고운다라고 하지 않고서는 먹기가 좀 힘들어. 내가 말하는 이거 먹어보면 이 꽈리고추 향이 너무 좋아. 맛있지. 딱 그냥 향이 냄새가 자, 먹어봐요. 먹어보면 확실히 결이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거든. 20분 정도 더 끓여야 되니까. 딱 넘어갔을 때 씹을 때 그 육즙 나오는 게 맛이 완전히 달라. 어때? 그 전에 수육했을 때도 그랬는데 물에 삶은 고기에서 육즙 나오는 게 저는 제일 신기해요. 맛있지? 네. 되게 맛있지? 간이 안에까지 잘 배서 그지? 엄청 잘 배지, 간이. 진짜 간이 잘 배죠. 그러니까 조합으로 하는 게 좀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냄비로 막 끓여버리면 이게 간이 흡수가 된다기보다 옆으로 겉돌거든. 근데 확실히 저압 냄비로 이번 나도 연습을 해보니까 간 배이는 게 다르더라고. 근데 지금 어땠어? 식감이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지? 저는 갈비찜은 더 많이 부드러운 게 아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익혀가지고 드시는 거는 각자 드시는 소고기의 식감이 어느 걸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양념도 이만큼 남았어요. 양념 이만큼 남았으니까 따로 좀 덜어가지고 진하게 먹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양념 넣어가지고 끓으셔가지고 드셔도 되고, 불고기나 LA 갈비 해 드셔도 되고, 또 두 번째로 오늘 이거 육수 나온 거 묵국 해 드셔도 되고, 만둣국 같은 거 해 드실 때 쓸 수 있으니까 냉동실 넣어가지고 보관하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그 꽈리고추랑 쪽파가 진짜 엄청 맛있거든요. 이거 넣어서 먹으면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당근하고 감자만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여러 가지 향을 즐기는 게 좋아요. 꽈리고추랑 쪽파 식감도 좋은데 무가 거의 감자 같아요. 그지? 무도 맛있지. 무가 진짜 부드러워서 무가 거의 엄청 감자 무가 처음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 무가 처음에 들어가서 아예 몽글몽글한 식감이 나와야 돼. 갈비찜은 분명히 쉬운 요리는 아니에요. 갈비찜이 쉬우면은 비싸게 팔지도 않겠죠, 밖에서. 하지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몇 끼니를 드셔보시게 되면 정말 느낌이 좀 다르고 쓰다듬어줘야지 할 정도로 뿌듯함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레시피를. 그리고 여러분 한우로 하시면은 시간은 더 빨라요. 여러분 레시피 그냥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명절에라도 꼭 한번 해보시면 정말 맛있을 테니까 꼭 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식구님들, 갈비찜 하면 저는 명절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명절이면 새벽 일찍부터 어머니가 일어나셨었거든요. 갈비 핏물 빼고 삶고 양념하고 졸이고 하다 보면 점심이 돼서야 상에 올라오더라고요. 벌써 반나절이 지난 거잖아요. 어머니 허리는 아프시고 냄비를 쉴 새 없이 열었다가 접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고생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려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기만 했어요. 엄마 고생했어, 잘 먹을게,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지금은 제가 가끔씩 갈비찜을 만들 때마다 그 시간이 떠오릅니다. 오늘처럼 이런 저압냄비 쓰면서 고마운 건 맛이 아니에요. 똑같은 요리를 하는데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1시간이면 끝나니까요. 상 차리고도 드시는 분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명절에 대부분 예전에 보면 가족들은 과일 깎아먹으면서 TV 보고 요리하는 사람만 부엌에 갇혀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시간 줄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인생에서 절대 하지 않을 요리라고 갈비찜을 말했었잖아요. 요리가 어렵고 오래 걸리면 더더욱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면 그 요리가 내 일상 속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가끔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음식이 돼버리죠. 근데 1시간이면 주말 저녁에 보통 오늘 뭐 맛있는 걸 또 해먹으면서 주말을 나와볼까 하거나 넷플릭스 틀어가지고 재밌는 거 볼까 할 때 특별한 날이 아니라 보통 날에 맛있는 갈비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갈비찜 꼭 누구에게 해줘야겠다 생각나신 분 있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식구님들, 오늘 기준 하나 기억하시죠? 갈비찜은 오래 바글바글만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끓이는 겁니다. 85도에서 95도까지 중간 사이를 유지해주는 저압 냄비로 1시간만 끓이면 뼈에서 살이 쏙 빠지는 갈비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갈비찜을 1시간 만에 만들어 본 저압 냄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에 정보 남겨놓을 테니까 알림 신청 꼭 해주시고 댓글에 알림이라고 꼭 말씀해주시면 공동구매 시작하기 전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동구매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 최저 가격이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시면 절대 이런 가격 없습니다. 꼭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오늘 이렇게 1시간 만에 맛있는 갈비찜이 되는 레시피가 많은 분들 밥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있는데요.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시작하는 요리니 등급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라이브 다시 보기, 그리고 가족들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원하신 분들은 가족 등급으로 오시면 되고 식구 등급까지만 유지하시면 오프라인 참여 기회도 제공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꼭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구님들, 오늘도 밥 한 끼 잘 챙기시고요. 명절 아니어도 이제 갈비찜 해 드세요. 1시간이면 되니까요. 가족들한테 오늘 갈비찜이야 하면 자신만만한 표정이 바로 선물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로빈이었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